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자의 부수 해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획 상자방, 감출해 또는 감출해 몸, 열십, 전복, 병부절 이 5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자방자는 상자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러니까 옆이 이 터져 있는 상자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상자방. 그러니까 이 상자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게 되면 감출 수가 있는 거죠. 감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 상자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사물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상형자이다. 상형문자에 해당이 된다. 상형문자. 그래서 이 상자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 속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게 되면 그러한 또 다른 글자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터진 입구, 옆이 터져 있는 이런 상자 속에 귀한 어떤 물품을 집어넣었다. 이게 귀할 기자니까, 그러면 상자 괴자가 되는 거예요. 상자 괴. 상자 괴. 그 다음에 이 상자에 만약에 여기에 무슨 천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은 둘을 잡자가 된다. 둘을 잡.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상자 방자에 임금 왕자가 들어가면 발을광이 된다. 발을광.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음과 뜻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자에 안일비자가 들어가면은 안일비. 그러니까 상자하고 안일비자니까 상자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자비. 요거 발을광. 요거는 둘을 잡. 그 다음에 이거는 상자괴. 이 귀할 기자니까 상자괴.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그것이 음도 낼 뿐만 아니라 또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이 안에 낄 협자가 들어가면 상자협자가 된다. 상자협. 이런 식으로 한자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무슨 요거는 물돌회, 회가 돼. 물돌회. 요 글자는 이 삼수배연이 밖으로 나가도 글자가 같은 글자이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자는 광군 목민지술이라. 요게 발광자 해가지고 그러한 성어가 있죠. 임금을 바르게 하고 목민, 강군 목민지술이다. 이렇게. 이건 뭐냐 하면은 임금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가르친다. 이게 칠목자니까. 그러한 이 술, 제주술, 기술이 들어있는 그러한 목민심서에 나오는 거죠. 목민심서. 세조 때 정야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 책, 목민심서에 보면은 광군 목민지술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이 광자는 바르게 한다.
임금을 바르게 한다. 백성도 가르친다. 뭐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죠. 광분 목민지술. 이렇게 해서 이 상자 방자에 붓으로 하는, 상자 방자를 붓으로 하는 이런 글자들이 비교적 이 정도, 뭐 물론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감출해 또는 감출해 몸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감추다 해가지고 감출해 또는 감출해 몸, 역시 이것도 감추고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윗부분은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 덮다. 감추려고 하면은 그 안에 무엇을 넣고 덮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수물은 자인데, 수물은. 여기에 이제 숨어버리면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감추고 위를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상자 방자하고 차이점은 이제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컴퓨터상으로 보면 똑같은데 정확하게 하면 쓰는 것이 이획이지만은 이 부분이 이 각이지고 여기는 이렇게 둥그름하게 쓴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는 요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 구역구자, 요거의 약자는 요렇게도 쓰는데, 구역구, 뭐 동구, 남구 이렇게 한다면은 그 지경을 이렇게 나눌 경우 구역구.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8팔자가 들어가면 짝필자가 되는데, 이 짝필도 되고 홀필도 되죠. 두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구역구자고. 그래서 이제 이 8팔자가 들어가서 필하는 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 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8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똑같이 4개씩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고, 또 나누다, 자르다, 파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짝필, 홀필 하는데, 여기 필자로 우리가 필부, 필부. 필부, 필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홀필이 되는 거예요. 짝필자지만은 이게 홀이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이 홀로 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 8팔자가 들어가서 짝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필이라고 하게 되면은 짝배자 해가지고 배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배필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 배필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숨을 은자에 여기에 현재 숨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필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에 화살시자가 들어가면은 동계에 또는 뭐 의원의자의 약자이다. 의원의. 이렇게 하면 의원의자에 이것이 가진 자인데, 이거에 대한 약자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동계의 여자인데, 화살을 집어넣는 감춰놓은 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화살 시자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계의 또는 의원의, 동계의 의원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첨하다 할 때, 여기 이제 합할합자가 들어가면은 아첨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첨할 합이다.
아첨할 암이다. 뭐 이렇게 아첨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울 언자도 있고, 누울 언. 계속 이렇게 여러 자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상자, 방자나 감출 해자는 거의 같아요. 사용 용도가. 다만 틀린 부분이 있다면 쓸 때 여기가 각이 좀 지고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면에서는 이 상자, 방자는 실물 쪽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감출해 몸자는 어떤 정신적인 분야나 무형적인 분야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십자. 이 열십이라고 하는 거는 갖은 수이다. 갖추어진 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갖은 수다. 갖은 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이제 수지구라고 그래요. 수지구. 수지구. 수가 갖추어져 있다. 이게 갖출 구자니까. 그러니까 열이면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열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허수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허수라고도 해요. 요거 이제 셈숫자고 요거는 빌허자인데, 왜 그러냐 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꼭 10번 찍으면 넘어가느냐 나무가, 그게 아니고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갖은 수이면서 많다.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갖은 수이기 때문에 갖추어진, 이건 수지구, 갖출구, 갖추어진 수이기 때문에 꼭 열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가는 많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면서 10, 100, 1000만 이런 것은 허수라고도 한다. 꼭 10번이 아니고 많이 찍으면 나무가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주황을 다 채우고 있다. 여기 보면 동서남북 주황.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북쪽인데, 북쪽인데,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가 주황이란 말이에요. 주황. 그러니까 가운데를 포함해서 동서남북을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갖은 수라고 한다. 열십자는. 그리고 갖은 수고 동서남북이 다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 올라가야 돼. 위로. 10개가 되면 위로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감할 때도 세말을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십진법을 사용한다. 그 열십자예요. 십진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십자가 들어가는 열십자를 붓으로 해서 쓰는 글자. 우리가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게 넓을 박자인데, 박사라고 하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거 오로지 이거는 펼 붓자니까 결과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많이 깊게도 알고 옆으로 폭도 넓고 많이 안다는 거예요. 박사라고 하는 게. 박사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공부 뭐 잘하고 이렇게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이제 박사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노름 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도박이라고 해서
이게 노름도자인데, 노름도. 도박이라고 할 때는 이게 넓을 박이 아니고 도박박자가 되는 거예요. 도박박. 도박박, 넓을 박. 자, 박사라고 했을 때는 널리 아는 건데, 도박이라고 했을 때는 요 박자를 또 쓴다. 이게 결과적으로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하는 사람도 많이 알아야 돼, 사실은. 그래야 도박하지.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도박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한자에 보면은 도박이라고 할 때도 요 박자를 쓰고, 박사라고 할 때도 요 박자를 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넓을 박자니까 노름하는 사람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질 것 같으면 도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한자에 그러한 의미들이 다 풀어보면은 들어있다. 열십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 고전에 보면은 뭐 논어에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인 심능지 기백지라. 인 심능지 기천지라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요 앞에 있는 것이 인 일능지 기 백지 일백백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이 10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나는 몸기자는 자기 자신이고 사람인자는 남이니까, 다른 사람이 10번 해서 열십자, 여기 열십자가 있는 거예요. 10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잘할 능, 곰능자도 되지만 잘할 능. 나는 1000번을 해서 잘하겠다. 나는 그것을 1000번을 해서 잘하겠다. 이런데 이 능자가 천능지인데 여기 능자가 생략이 된 거죠. 여기. 그래서 따라서 그냥 해석하면은, 남이 10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나는 1000번을 해서 잘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거 밑에 거는 남이 한 번 해서 잘하면 나는 100번 해서 잘하겠다.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정자가 한 말인데, 정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 제자 3000명이라고 하는데 3000명도 허수예요. 3000. 공자 제자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많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 정자는 머리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남이 10번 하면 1000번을 해서 나는 1000번을 해서 잘하고, 남이 한 번 잘하면 나는 100번 잘하겠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결국은 공자의 학맥을 이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정자가 자사를 교육하고, 자사라고 이렇게 쓰는,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가 또 그 공부를 해가지고 맹자에게 교육을 했다. 학설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맥을 공자로부터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자,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쭉 학문이 연결돼서 내려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십자가 들어가는 이 문장. 남이 10번 해서 잘하면, 남이 10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나는 1000번, 이 1000천자인데 요 1000천자도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요 위에 삐침별 요것은 사람인자의 변형이다. 이런 거예요. 1000천자가. 그래서 사람이 100년이 사는 게 기준이에요. 요즘 와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원래 이 한자 만들 때도 사람이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10개가 있으면 1000이죠. 이게 1000천자는 그렇게 해서 1000천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 10번 해서 잘하면 나는 1000번을 해서 잘하겠다. 인 심능지 기백지, 인 일능지 기, 인 심능지 기천지, 인 일능지 기백지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새기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열십자가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 새말개자, 여기에도 열십자 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복자. 이 전복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전복자예요. 이 전복자는 거북이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거북이를 불에 구우면 이 뒤집으면 그 배 부분이 불룩이 튀어나오면서 그게 구웠으니까는 거기에 금이 가요. 그런데 거기를 쇠고정이로 탁 찌르면 터질복이에요. 터질복. 폭 하고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복. 자, 그런데 그 터진 모양이 이런 식으로 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터지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역시 이것도 상형 문자다. 그런데 거북이 모양을 거북이를 구워서 이 금이 간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목나무, 아주 소나무가 오래됐거나 이 큰 나무 보면은 나무 껍질이 이렇게 터진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그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거북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를 구워서 이렇게 터진 그 무늬 모양을 본뜬 글자가 복자인데, 이 복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렇게 가장 요 중간에 아주 그 2분의 1 되는 지점에 찍었어요. 공정하게. 점은 공정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점을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꼬리를 이렇게 낮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건 얘기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게 점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보다는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쪽에 점이 찍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전복자의 풀이가 크게 미래를 얘기해 주고, 가장 그 중심에서 공정하게, 거짓말 안 하고 공정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미래를 얘기해 준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글자가 전복자이다. 만들기는 거북이 불태워서 구워서 무늬 터진 그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점을 보고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해주면 이게 점볼점자예요. 점을 보고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해준다? 말해준다? 점볼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구자가 들어가니까. 뭐 한자 공부는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는 거고, 이거 꽤, 점괘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몇 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에 이 누울 와자, 요 누울 와자를 요걸 이제 변형시켜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을 요거는 이제 속자가 되고, 요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글자인데 여기에 전복자가 들어가요. 전복자 부수에 들어가는 누울 와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급할 변자도 있는데 여기에 전복자가 또 들어간다. 우리 이제 변강세라고 할 때 조급할 변 또는 뭐 성변도 되고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이게 병부절. 이렇게 쓰는데, 변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무릎 꿇고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그 이제 병부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요 부수의 명칭이 병부절인데, 이 병부절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 용어예요. 병부절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병부절. 병부절이 이제 뭐냐면은 다른 말 줄여서 이제 부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자가 같을 부자예요. 같을 부. 그래서 이 병자는 군사병자인데, 그 옛날에 이 천자가 그 관리들에게 그 임명장을 줄 때 그 증거로서 주었던 것이 부절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임명장을 주게 되면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보관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나중에 어떤 그 임무를 부여했을 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핸드폰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신하를 보내서 갈 때 부절을 하나를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임명장을 줄 때 주었던 그 부절을 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보면 같을부 요거 그게 같게 되면은 임금이 내린 명령이구나. 그걸 알고 전쟁터로 공격을 하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병부절이에요. 병부절. 그런데 변형된 요 부수는 부절을 줄 때, 임명장을 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윗사람에게 받는 그 모습을 본뜬 형태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된 부수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이 변형된 부수는 글자를 쓰는데 뜻이 바뀐 게 아니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병부절을 이렇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또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병부절을 다른 말로 또 부신이라고도 해요. 같을 부자 쓰고 믿을 신. 결국은 요거는 같을 부 믿을 신자니까 부신, 부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벽에 써붙이는 부적이 있지, 부적. 부적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요 부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부적은 뭐 우리가 잘 알죠. 빨간색으로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쓰는 거니까 이 붙이는 쪽에서는 보면은 글자가 이제 반대로 써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상대방 쪽에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부적은 반대로 쓴다. 근데 색깔은 또 빨간색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옛날에 중국에서 일찍 요절을 한 그 자식이 죽은 뒤에도 자꾸 부모 눈에 나타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살아있을 때 붉은색만 보면 질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죽은 자식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뭐 붉은색으로 부적을 붙였다 해서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지 때 팥죽을 끓이면 그게 붉은색이죠. 팥색이 붉으니까 그걸 벽에다가 이렇게 뭐 양밥한다 하면서 뿌리고 이런 것을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붉은색들이 많죠. 중국에 가보면 그런 의미가 또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가틀부자니까 가틀부 이런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인자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손톱조자고 원래 손톱조자를 이렇게 쓰죠. 이걸 이쪽으로 왼쪽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부절 병부절
그 왼손으로 이 부저를 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장 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태할 위. 이거 대표적으로 여기에 병부절이 변형된 부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덕이고, 요 위에 있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언덕에 굴러 떨어지면 이렇게 댕굴 이렇게 둥근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 놓은 것이 이게 변형된 병부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자 상자방 감출해 몸 열십 전복 병부절 이 다섯자에 대해서 부수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특히 이 상자 방자하고 감출해 또는 감출해 몸자는 비교적 같이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부수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 굳이 이 차이점이 뭐냐고 한다면, 여기 이 부분이 띄는 건 아니고 이획이니까 각이 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둥근 모습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고, 이 글자 자체가 숨을 은자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자 모양을, 옆이 터진 상자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비교적 사용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상자방자는 실물, 물질 뭐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밑에 있는 이 감출해 몸자는 정신적인 분야나 또 무형적인 분야,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